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참 간밤에 미국 증시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고 내심 바랬었는데 반등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리스 이슈가 완전히 해결은 아니고요. 이제 최종 우리의 주장은 여기까지다. 반대편에서 우리도 이 이상은 양보를 못한다 해서 지금 서로 이제 협상안을 최종 시안을 교환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협상이 타결되는 거죠. 일단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투매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약간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좀 오늘 반등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뭐 그렇다고 또 미국이 사상 최고 같다고 우리가 또 사상 최고로 갔던 적도 없었고 또 미국이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우리는 사실 과매도 국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의 어떤 반등을 예상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다음과 같이 소폭이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다우 18,000, 나스닥 5,000, S&P 2,100포인트의 키 레벨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밤에 좀 반가웠던 소식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반락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차를 비롯한 수출 업종의 대량 매도세는 사실상 이 환율 때문이었었는데 달러 인덱스 97까지 슈팅했다가 간밤에 1.38% 하락하면서 다시 95선 후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간 거는 그런 이제 반대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무겁게 눌렀던 또 어떤 이 투심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메르스 관련 내용이었는데 참 대한민국 국군에 이게 막아 끼었다고 해야 되는지 저도 뭐 이렇게 샤머니즘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니 어떻게 세월호 뒤집어진 지 1년 만에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또 이제 창궐을 해가지고 휴가철도 남아있고 이제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이제 2분기에 돌입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동향에 있어서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달러 인덱스가 급락한 거랑 그 다음에 달러엔 환율이 간밤에 124엔대 초반으로 조금 꺾여준 것이 오늘의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를 진정시켜줄 만한 그리고 저가 매수의 어떤 기관 매수를 불러줄 만한 그런 요인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슈팅하는 구간에서 국내 수출주들에게 숏이 들어왔고 일본 수출주들에게 롱이 들어왔고 이런 롱숏의 어떤 이제 정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낙폭과대주를 오늘 체리 피킹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게 이제 이 또 메르스 얘기인데 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깔 일도 아니고요. 한번 길에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뭐 위기 관리 체제나 준법 정신의 수준이 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뭐 탓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어떻게든지 빨리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외신에서도 이게 아시아에서 좀 가장 큰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 뭐 VOA, 뭐 CNN, 심지어 뭐 알자지라까지 뭐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잡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제든 시장이든 다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또 일부 메르스 수혜주를 띄우려고 막 이 안 좋은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세력들도 물론 엄단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 만큼 이제 우리도 오늘 사실 심리적인 고비가 되지 않을까 메르스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오늘 뚜렷한 호재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5월 자동차 판매의 이 결과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단 제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아이 캐칭한 9년 내 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데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10년 단위로 끊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할 때는 두 개를 꼭 커플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 5월 자동차 판매는 데케이드 만에 최고였다. 거의 이제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이 5월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우리말로 하면 행락철 시작을 알리는 게 이제 5월이고 거기 이제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전에 앞두고서 새 차 사서 놀러 가자. 이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5월 달에 원래 증가는 하는데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자동차 판매의 어떤 붐이 일어날 때 그때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보면 그게 이제 연말까지도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벤츠하고 아우디가 미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신차 효과라는 어떤 일시적인 변수를 담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락철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용도로 이제 차를 바꾸는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하고 프로모션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승용차는 3.7% 감소를 했는 반면에 요즘에 SUV가 아닌 AUV라고 해가지고 왜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고 그 다음에 SUV는 또 타려면은 이제 뭐 거의 기어 올라가야 되는 수준인데 또 그렇진 않고 타기에는 편하고 이제 이래서 AUV가 4.2% 이번에 저게 AUV가 14.2%입니다. 제가 앞에 일자를 잘못 빼고 줬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가 마이너스 3.7% 대신에 이제 자영업자 경기를 나타내는 픽업 트럭이 7.3%, 그 다음에 AUV가 무려 14% 늘어난 5월 결과였고요. 자막이 바로 수정됐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실수를 좀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탑20 중에서는 일본 차가 8개 차종, 미국이 11개 차종, 그 다음에 한국이 현다이, 엘란트라 1개 차종 정도 들어갔고요. 일본 차가 보니까 앞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위로 판매 대수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윈블던 효과라고 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 일본 차가 미국 차보다 더 많이 팔렸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미국 차 특히 이 크라이슬러, GM 뭐 모델 보면 상당히 좀 뛰어나죠. 뭐 링컨도 요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뭐 체로키 모델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막 포르쉐 까이엔 같은 아예 하이엔드 SUV랑 거의 비슷한 사양과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약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현대차 대량 매도세의 원인은 일단 어제는 선반영이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게 기아차는 사상 최고 매출 기록한 반면에 현대차는 판매 신장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제 미리 충분히 뺐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예상을 시원하게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미국 소비의 어떤 핵심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이로써 바클레이 캐피탈 측에서는 2분기 GDP를 0.1%포인트 정도 상향해도 될 만한 호재였다라고 치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경제 지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자동차 판매는 훌륭했지만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도 들어가는 미국의 공장 주문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4월분이라는 점은 우리가 뭐 약간의 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0.4% 나왔고 6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 줄어들 거라는 예상은 하긴 했지만 그 낙폭이 예상치의 4배 정도로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연한이 좀 길고 가격 비중도 높은 내구재가 1%의 감소를 기록했고요. 그냥 소모품 비내구재가 0.2% 소폭의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다소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연율로 5.6% 감소한 것은 이제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원유나 셰일 장비 같은 이제 채굴 쪽이 마이너스 35%가 넘게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자부품 쪽이 20.7%를 기록했지만 저런 채굴 장비 쪽의 마이너스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 볼까요? AP통신에서는 미 제조업이 그야말로 슬럼프 아니겠냐. 최근에 9달 중 8번을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9분의 8의 감소 확률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이제 연초에 한파와 폭설에는 핑계가 통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이제 4월 달에는 우리도 여름 날씨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4월 초에 막 반팔 입고 다니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기저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원유하고 셰일 업종의 아까 부진에 묻혀버렸다는 걸 수치로도 확인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저유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하고 GDP가 동시에 다 이 레벨 다운 돼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연준에서는 어떻게 볼까? 아니 이제 올 초 이제 1, 2월 달에는 한파와 폭설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를 또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좀 어쨌든
연준도 어떤 이제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시장도 믿고 연준도 그런 근거가 명확하니까 이제 같이 좀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늘리면서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커버하는 게 금리 인상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이제 조금 힘을 잃는 것 같다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우스 뷰 중에서는 비교적 좀 비둘기파 쪽에 속하는 골드만삭스가 아무래도 9월 금리 인상을 각오해야 될 것 같다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서 오늘 월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9월에 일단 금리 인상을 각오하고 그게 안 나오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배드 뉴스하고 굿 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러면 배드 뉴스부터 들을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파적 시나리오로 9월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실수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데 이제 그 근거는 테일러 룰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대학교 때 책에서 보고 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테일러 룰은 99년도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U3를 적용하냐, U6를 적용하냐, 이제 이게 이제 99년도에는 U6를 적용했었고, 이제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난리지나 뭐 익스피리언스 면에서 뭐 저보다 다 높은 분들일 텐데 이 연준이 따르는 적정 금리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테일러 룰이고요. 이제 적정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시중은행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요거 더하기 물가 상승률 한 번 더 더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인플레 목표에서 인플레를 뺀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0.5%를 곱하고 또 GDP도 똑같이 목표치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갭에다가 또 0.5% 곱한 거를 모두 더하는 건데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인플레 갭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연기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FOMC를 가름할 수 있는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필 그날이 그리스의 IMF 채무 상환 데드라인입니다. 그리스 관련 소식 랩업 한번 보실까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최신 브리핑 가장 마지막까지 나온 내용인데 지금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와 그 트로이카 간에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교환을 한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받아들이느냐,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느냐 문제인데 그리스 정부 측에서는 뭐 이제 좌파 정부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 파퓰리즘에 호응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take it or leave it의 어떤 이런 거는 거부하겠다.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뭐 도박판에서 뭐 쫄리면 뭐 XXX 하시든지 뭐 그런 이제 표현이고 take it라든가 아니면 그럼 버리든가 뭐 이런 식의 협상안은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경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유로그룹 의장이죠. 예룸 데이셀 블룸은 최종안을 교환은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6월 5일 시한은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로 달러 환율 보시면은 최종 협상안을 교환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6월 5일까지 시간이 이틀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서로 깨지는 않겠지라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앞에서 보신 데이셀 블룸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폭을 약간 반납은 한 요 개파락이 나온 시점이 여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6월 5일 IMF 그리스 구제금융 상환일은 좀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 장 후반에 매도세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리스에 집중하면서 조심스러운 어떤 트레이딩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혼자 신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상해 지수입니다. 심지어 그저께 나왔던 PMI가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상해 지수는 그런 만큼 정부에서 돈을 더 풀어주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날 급등을 했고요. 이제는 상해 지수 5,000포인트를 거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1.69% 추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중국 증시 과열 얘기는 더 이상 했다가는 중국 주식 가진 분들한테 뭐 이제 마실까봐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만큼 중국 증시 뭐 과열이나 버블 얘기는
과열이니 뭐 어떻고 버블이면 어떠냐.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게 사람 몸의 지방과 같아가지고 뭐 잘만 활용하면은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약간 지방이 있는 사람이 더 평균 수명이 높다잖아요. 제로에지에서는 지금 뭐 아무리 올라도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발길을 잇고 있는 이상은 꺾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6월 1일하고 2일 이틀간의 중국 증권 계좌 개설이 440만 건을 기록해가지고 사상 최고였다네요. 그래서 그 이틀간의 사상 최고 약발로 차이넥스트, 선진, 뭐 상해 다 현재 우상향으로 거침없이 내달렸던 6월 첫 증시를 보고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개투, 개미 투자자들의 어카운트 수가 급증하면서 상해 지수가 여기에 약발을 받고 있다. 사실 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친구가 추천해서 지인이 추천해서 일단 사는 거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열 위에 있기 때문에 파는 시점을 좀 타진하기는 힘들고 중국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 90년대 주식시장 이제 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앞에서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무거워가지고 저도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MSCI 한국지수는 57.07로 일찌감치 외인들의 시선은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 아래를 향해서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크게 개선은 없고 천상 좋은 하실으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를 지속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저렇게 뭐 급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유 없이 저기에 장단을 맞춰준다는 것도 나중에 중국 증시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떤 디스카운트의 포텐셜을 미리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 어쨌든 심리 회복이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 경제의 믿음 그대로 시장 그리고 뭐 메르스 극복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